165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KBL 8월 첫째 주 루머 임팩트 2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오리온, KT, KGC, SK, KCC 순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댓글 우선 정책에 의해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예, 모선웅님이 8월 29일부터 DB, SK, KGC, KCC 네 팀이 친선경기 성격의 4강 대결 펼치는데 관중 입장 가능할까요? 그리고 9월 초에 이제 그 평가전 형태의 친선 경기 지금 계획 중인 걸로 아는데 네. 지금 지금 이거 체력적인 부담은 또 없을까요? 이런 이제 다양한 좀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일단은 그 네 팀의 친선 경기는 지금 8월 29일부터 30일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좀 정해진 게 아직 좀 없는 부분이 많아요. 일단 첫 번째로 장소가 이게 대관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상황일 뿐더러 그거에 대한 어떤 지자체의 어떤 적극성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맞아요. KBL은 지금 DB, SK, KGC, KCC 이 네 팀이 어떤 기본적으로 홈구장들을 좀 알아보고 있고 거기에 상황이 안 되면 연습구장, 그러니까 뭐 무관중으로 할 경우에 이런 것도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확정된 게 없다고 하고 지금 이제 뭐 한간에서는 잠실 학생체육관이 유력하다 그래도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진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관중 입장 관련해서는 지금 뭐 축구도 시작했고 그 전에 야구가 먼저 또 관중 입장 10% 시작했는데 KBL 쪽은 지금 이 대회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좀 부정적인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업데이트를 해서 나중에 결정이 되면 또 말씀을 갖다 드릴게요. 예. 자, 니나노님이 그렇죠. 예. 얼마 전 배구에서 윤봉호 선수가 아시아 쿼터로 일본 배구팀과 계약했습니다. 혹시 일본 농구팀에서 아시아 쿼터 제로 우리나라 선수 눈여겨보는 선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일단 지금 이번 비시즌에 저희가 지난번에 언급했다시피 몇몇 선수가 일본 팀에 관심을 받았었죠. 예. 그리고 이대영 선수 실제로 오퍼를 한 3개 팀에서 받았었고 이관희 선수도 관심을 받았었어요. 연락을 받았었고 반대로 우리나라 선수가 관심 가지는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프로 말고 대학팀 선수들 중에 좀 프로 지명이 좀 힘들 것 같은 선수들이 좀 관심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아직 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간 케이스가 없고 일본 지금 코로나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아직 적극성을 띠는 케이스는 없는데 요거는 일단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다만 아직 뭔가 드러난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면 뭐 이거 좀 냉정한 얘기인데 일본 지금 그 프로농구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연봉의 수준이 살짝 낮아요. 그렇죠. 네. 한국보다는 살짝 낮기 때문에 정상급 선수들은 아마 한국에서 그냥 뛸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그 호환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어떤 부분이냐면 일본 프로 리그 같은 경우에는 그 재간 있는 가드들이 많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빅맨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외국인 선수로 이제 대부분 이제 들어가 있는데 빅맨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 리그에서 뛰다가 일본에 가고 싶은 빅맨들이 있다. 만약에 빅맨들이 있다 그러면 그 빅맨을 일본 프로 농구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선수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현역에서 뛰고 있는 그런 선수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구단에서 이제 이 선수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쪽은 빅맨이 좀 희귀하니까 그쵸.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수혈을 할 수가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가드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 뛰고 있는 가드들을 한두 명 정도 이제 수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은 있다 앞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요런 시점으로 아시아 쿼터제를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조금만 있으면 또 필리핀, 중국 요쪽에 또 시장도 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또 달라지겠죠, 약간 좀. 그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까와이 레너드님이 시즌 MVP와 플레이오프 MVP 중에 어느 게 더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시즌 MVP가 더 높다고 생각하시는데 기자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왜 이제 또 저희가 언급해야 되냐고 생각을 했냐면 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리그 우승과 챔프전 우승 중에 뭐가 더 가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예, 그래서 전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사실 뭐 MVP야 솔직히 당연히 시즌 MVP가 훨씬 가치 높다고 생각해요. 플레이오프 MVP는 그 시리즈 내에서의 어떤 챔프전 MVP는 그래서 어떤 활약도를 따지는 거 시즌 MVP는 그냥 한 시즌 54경기 내내 잘해야 되고 어떤 다른 팀들이 뭐 수비 카드를 들고 와도 어떤 활약상을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진짜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보고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정규 시즌 우승과 챔프전 우승 중에 뭘 가치 있게 보는지 유동훈 기자한테 좀 궁금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일단 저는 예. 이제 정규 시즌 MVP가 플레이오프
MVP 중에서는 무조건 정규 시즌 MVP가 훨씬 중요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예. 우승 같은 경우에 저는 솔직히 반반이에요. 이거는. 반반. 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정규 시즌 MVP 정규 시즌 우승이 중요하죠. 되게 중요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마지막 스포트라이트는 다 그 챔프전, 그러니까 챔프전 우승팀이 대부분 다 많이 가지고 갑니다. 그쵸. 예. 예. 저는 이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봐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감독님들은 현장에서 네. 모 감독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플레이오프 되게 중요하지만 정규 시즌 54경기를 운영을 이제 긴 기간 동안 6라운드를 운영을 하면서 1위를 한다는 건 진짜 힘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감독 입장에서 더 난이도가 좀 높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시더라고.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플레이오프 우승이 파이널 우승이 챔프전 우승이 더 중요하다고 보긴 하는데 이게 왜냐면은 우리나라 특성상 한 팀과 6번 만나잖아요 한 시즌에. 그 네. 특수성이 있어서 정규 시즌이 분명히 가치는 있는데 네. 수싸움을 계속 6번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챔프전 그 단기전 동안 서로의 어떤 상성을 고려하면서 계속 전략적 카드를 꺼내면서 이겨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준비해온 것들 다 아는 상황에서도 우위를 가져가야 되는 게 저는 좀 더 난이도가 높지 않느냐. 예,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 이걸 난이도 문제로 그러니까 기준을 삼으면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얼마나 어렵냐 이거보다는 그냥 가치예요. 그러니까 가치. 정규리그 우승의 가치. 그러니까 그 가치는 뭘로 구성이 되냐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뭐 그런 이제 난이도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부분 그다음에 팬들에게 임팩트, 뭐 홍보 효과, 그리고 선수들의 노력 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가치를 봤을 때 지금 한국 상황에서는 국내 상황에서는 저는 그냥 반반이다. 그리고 NBA 같은 경우에도 정규리그 우승이 중요하지만 사실 플레이오프 우승에 대한 어떤 그 집중도가 훨씬 세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부 1위 뭐 이 부분은 그냥 서부 뭐 동부 1위 서부 1위 했구나. 한 시즌 최다 승률 거뒀구나. 대단해.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플레이오프에서 우승한 팀이 이렇게 딱 있었을 때 기본적으로 와, 저 팀이 이번에 리얼 챔프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인식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좀 각 나라별 뭐 리그별로 좀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저 같은 경우 한국 입장에서는 그냥 5대5 아닌가. 5대5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환조님이 강동희 전 감독이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이건 나중에 본격화되면 저희가 한번 논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저는 일단 그 기본적으로 강동희 감독이 정말 큰 실수를 했죠. 엄청. 그러니까 용서받기 쉽지 않은 그런 큰 실수를 했어요. 큰 실수를 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는 복귀 추진을 갖다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단 과정이 굉장히 철저해야 된다. 그동안 이제 강동희 전 감독이 뭐 어떤 무보수로 뭐 유소년 그 클리닉을 하고 그리고 그 부정 방지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조금 더 하고 한 1년 정도 더 하고 그 다음에 팬들한테 용서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완벽하게 취재가 되진 않았는데 저도 대한농구협회. 협회 쪽에서 이 강동희 전 감독의 어떤 복귀와 관련해서 좀 긍정적 여론이.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대의원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들었는데 그걸 대의원들 속에서 퉁퉁퉁 해가지고 강동희 감독 복귀 이렇게 해버리면 서로 루즈 게임이에요. 아 그렇죠. 그거는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예. 그리고 강동희 전 감독이 본인의 의사가 어떤지도 중요한데 사실 본인은 조금 좀 미온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얘기지만 강동희 전 감독 지금 이제 아들들이 또 농구 선수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잘해요 또. 예, 굉장히 또 유망한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 입장에서 본인의 어떤 과거가 이 아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동희 감독이 좀 걱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복귀를 한다고 봤을 때 이게 어쨌든 본인이 되게 많이 이제 반성도 많이 하시고 정말 좋은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돌아오지만 정말 뭐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또 팬들은 트집을 잡을 거라면 예를 들어서 뭐 판정 논란이 있는 경기면은 또 혹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과거 때문에 이 주홍 글씨가 쓰여져 있는 거죠. 근데 복귀를 한다고 해서 사령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쵸. 예. 그냥 대외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이라면.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면 제가 볼 때는 복귀도 가능한데 단 한 2년 정도 만약에 이제 아드님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힘들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탁 들고 일단
자숙 기간을 뭐 어쨌든 굉장히 많이 가졌었고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근데 단 아직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 2년 정도 기한을 세워놓고 여기에서 자기가 이제 무료봉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하고 계속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교육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한 2년 정도 그렇게 딱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이제 복귀 절차를 정확하게 가지고 가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강태형님이 주임원사님 화나셨어요. 저 때 주임원사 화나셨어요. 특검했습니다. 그 예.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동환 기자의 발언권을 보장하라 이 얘기인데, 근데 저는 제가 화를 왜 이렇게 많이 내? 앵그리 동역 아닙니까? 아니요. 예? 제가 어떻게 우리 그 고객님들한테 화를 냅니까?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예. 이쪽 방송 화를 중에- 낼 수 있죠. 제가 강태형님한테 화를 내지는 못하지. 예. 그렇죠. 못하죠. 예. 시청자분들한테 한 적은 없고 제가 봐도 저한테는 뭐 이제 종종 네. 이렇게 뭐 이게 수가 틀리다든지. 화가 나는 게 아니고 화를 유도를 하잖아. 당신이 그쵸. 화를 유도를 하잖아. 솔직히 재밌어요. 예. 요즘 이렇습니다. 예. 아니, 또 이동 시작해서 잘해줍니다. 너무 또 이제 놀라시 않은 이게 약간 방송의 컨셉이에요, 사실. 이게. 지금 예. 그 채집과 당구를 주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죠. 이게 약간 농락하는 기분 들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예. 네, 그런 느낌입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그 우리 그 네. 청취자 여러분들한테는 뭐 항상 절대 그렇지 않으시죠. 예. 아무 얘기나 하셔도 돼. 뭐 이제 댓글에 그런 얘기도 나와요. 이 형들 이제 멘탈 터진다. 뭐 이러면서 뭐. 예. 정말 이제 화날 때가 됐다. 뭐 이러는데 예. 저희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저희는 뭐 꿋꿋합니다. 전혀 예. 그런 거 없어요. 저희 뭐 사실 100%그 일로 지금 이제 뭐 이미 수많은 난관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화내려면 이걸 하지 말아야지. 그럼요. 그렇지. 예. 어떤 그럼, 비판도 아니 구독은 해달라 그러면서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 상처받거나 그러면서 우리가 짜증내면 예. 그게 도둑놈이지. 그럼요. 예. 어떤 이야기도 달게 받겠습니다. 예. 마음대로 하세요. 예. 이거 화낸 거 아니에요? 하는 거야. 지금 화내는 강조하는 거잖아. 강조. 요거를 말씀하신 거구나. 강조하는 거야. 강조. 예.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좀 세게 하고 이런 거는 그냥 이제 어떤 그다음 어떤 부탁 뭐 이런 거. 말이 꼬인다. 예, 넘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JBGU님이 이동환 기자님 팟캐스트 공기공 에어볼에서 이래동 거는 상체만 나와서 속옷만 입고 방송이 된다. 진짜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했어? 이게 왜냐면 이게 제가 이러는 걸 무시하려고 한 발언이 아니라 다른 출연자의 무시하려고 한 거네. 복장 지적을 하면서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다른 제가 근데 사실 뭐 이래동구도 이게 뭐 이제 상체만 나와서 뭐 반바지 입고 해도 된다. 그러니까 좀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코멘트를 그렇게 이제 그냥 웃으면서 한 건데. 그걸 왜 이리농구를 이용을 해서 하세요? 또 이래동 밖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저 이래동구와 이동혁 기자에 대해서는 에어볼이야 이리농구야. 이래동구죠. 어디 에어볼을 갖다 대. 근데 왜 에어볼에서 이리농구를 갖다 이용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워낙 관심도가 높으세요. 에어볼 가도 이리농구 부르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진짜 노련해졌어요. 이게 놀리기가 쉽지가 않아. 네, 아무튼 그래서 절대로 저 지금도 긴 바지 입고 있어요. 뭐 다리 들어야 되나요 지금? 저 올라가서 뭐 나훈아 씨처럼. 맞죠. 예. 제가 슬리퍼를 신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긴 바지 입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속옷 안 입습니다. 예. 저희 스텝 중에 또 여성분이 계세요. 입을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잘립니다. 큰일 나요. 좋습니다. 그럼 팀 이야기 드디어 시작해볼까요? 14분지라 빨리 합시다. 오리온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오리온 중앙대학교 연습 경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대성 활용법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리온이 3차례 정도 연습 경기를 했고 이번 주에 한 2차례 정도 하는데 제가 그중에 중앙대전에 갔어요. 그날 이대성이 처음으로 연습 경기 길게 출전했습니다. 29분 정도 뛰었는데 제가 정말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오리온이 이대성을 어떤 세팅으로 살려주고 어떤 세팅으로 활용하느냐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눈에 띈 것은 이대성은 이번 시즌 자유이용권을 비로소 얻은 것 같다. 맞아.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전반에 테스트를 집중적으로 했고 후반엔 좀 안 한 면이 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어떤 빠른 얼리 피켓롤 빈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승현 선수가 하는 거 그때 스페이싱이 다른 3명은 완전히 반대 사이드로 넘어가 있고 이승현 선수와 이대성 선수가 45도에서 피켓롤 한다든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5대5 세트 상황인데 이게 UCLA 컷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UCLA 이게 뭐냐면
처음에 공격 세팅할 때 탑에서 볼을 가지고 있는 가드가 45도의 윙에 있는 선수한테 볼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직진으로 림으로 잘라 들어가요. 잘라 들어가는데 그때 엘보에 있는 빅맨이 이렇게 스크린을 걸어줘요. 예. 이게 이제 UCLA 존 우든 감독이 많이 썼던 어떤 세트라고 해서 UCLA 컷. 우크라 컷. 그렇죠. 네, 우크라 컷이라고 그러죠. 예, 우크라 컷이라고 부르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이대영 선수가 45도 주고 엘보에 어떤 빅맨 스크린 받고 림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바로 등지고 포스트업 어떤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45도 있는 선수가 내려간 이대성에 바로 볼 건네주면서 포스트업 공격이 시작되는 가장 베이직한 우크라 컷이네요. 그렇죠. 예, 사실 뭐 오리온만 쓰는 게 아니라 사실 많은 팀들이 이 컷을 써요. NBA 팀도 정말 많이 쓰고 그냥 대표적인 그렇죠. 컷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오리온이 그걸 세팅하는 과정을 좀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예, 말씀을 드리고 이게 가드 포스트업 옵션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인데 이걸 좀 쓰더라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대성 선수 뭐 모비스나 뭐 이제 다른 팀에서 KCC 뭐 뛰었던 거 보면은 이런 세팅으로 이대성 선수의 포스트업 옵션을 활용하는 장면은 사실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오리온은 그걸 활용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대성이 기본적으로 뭐 2번으로 나오게 되었지만 1번으로 나왔을 때는 매치업상 이제 사이즈 우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팀들 상대로. 예. 그렇게 되면 신장차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는 일단 포스트업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1대 옵션은 그렇게 하고 또 2대2 옵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이드 피켓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승현 선수와 2대2에 대해서 뭐 탑에서 피켓롤도 많겠지라는 상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날만 그랬는지는 뭐 아직 알 수 없지만은 일단 이날은 2대2 사이드 피켓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공격으로 파생이 될 수 있냐면 이대현 선수 어떤 이제 한쪽 공간이 완전히 열려있기 때문에 미드레인지 넓은 공간을 이대현 선수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당탕탕하는 모습이 줄어들 수 있죠. 스페이싱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이것도 있을 수 있고 이승현이 그냥 스크린 걸고 뒤에 자리 그대로 있다가 3점 라인에서 픽앤팝으로 볼을 받았을 때 어떤 이제 3점 옵션도 가져가지만 동시에 반대 사이드에서 순간적으로 기습적인 컷 같은 것들을 패스로 살려줄 수도 있고 이제 앞으로는 뭐 이런 옵션을 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런 것도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이대성 선수는 이런 환경에서는 잘할 수 있겠네요. 예.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부상 조심해야 되고, 그죠? 부상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그 뭐 UCL 컷이나 우크라 컷이나 또는 2대2 그 공격에서 메인볼 핸들러가 될 텐데 여기에서 효율성을 좀 높이는 거. 그게 이제 숙제가 될 수 있겠네요. 이제 그 부분을 잘해야 되는 거 좀 부분이고 일단은 환경은 다 만들어졌다. 예, 보고 있고 그쵸. 앞으로 어떤 식의 공격 옵션이 더 생기는지는 저희가 또 연습 경기나 이걸 보면서 말씀을 갖다 좀 드리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날 끝나고 이승현 선수와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승현. 네. 이제 갑자기 유동혁 기자 이름이 언급이 됐습니다. 저요? 예. 이승현 선수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방송을 봤대요. 잘 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그랬죠. 예. 이승현 선수는 수비는 검증이 돼 있다. 예. 그래서 근데 올 시즌 공격을 해야 된다. 예. 근데 공격은 사실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예. 그거 입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이승현이 공격수로서 가진 한계점 또 이야기를 조금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섭섭하다. 이승현 선수 서운하다. 그 아니, 비룡이야? 왜 네. 섭섭해? 그러니까 제가 그 멘트 똑같이 해볼게요. 네. 유동혁 기자님이 오 닮았다 진짜. 해봐. 저 옛날부터 닮았다는 얘기. 자 이승현이다. 이승현이다. 예, 물어봐주세요. 네. 이동환 기자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유도현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그렇게 좀 그래요? 근데 유동혁 기자님 저한테 진짜 뭐 이렇게 이런저런 비판해주시고 저에 대해서 평가해주시고 솔직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좀 섭섭해요. 왜 뭐가 섭섭해요? 아니 유동혁 기자님 저 사실 생각해보면 대학 때부터 유동혁 기자님 인터뷰도 많이 하고 사실 제가 진짜 유동혁 기자님이랑 인터뷰할 때 진짜 말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저를 칭찬할 때도 꼭 뼈가 있더라고요. 뭔가 저를 칭찬하면서 은근히 까내리는 듯한 이런 물론 맞는 말씀이고 제가 더 노력해야 되지만 이번 유튜브 때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 이륜농구 유동혁 기자가 이제 이승현 선수 인터뷰할 때 이제 이승현 선수 되게 열심히 잘 했고 오랫동안 맞아요. 봐왔던 맞아요. 어떤 이제 선수와 기자 사이인데 이륜농구에서 말하는 걸 들으니까 칭찬할 때도 막 뼈가 있고 가시가 있고 이래서 좀 서운했다. 예, 그래서 꼭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떡하라고요 나보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예. 뭐 유동혁 기자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이런 이승현 선수의 반응이 기본적으로 이승현 선수는 되게 잘하는 선수예요. 정말로. 그쵸. 그리고 이승현 선수 제가 이제 예전에 저는 이제 그런 기사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어떤 거냐면 어떤 선수가 스텝업이 됐을 때 그 스텝업이 됐던 과정을 소개해주는 기사를 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 굉장히 좀 기사 쓰면서 보람을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승현 선수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매일 아침 3점슛 300개를 던진다 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석점이 이제 는 거야 완전히 대표팀 당시에. 예, 그러면서 나 그거를 되게 재밌게 썼었거든요. 예. 그만큼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5년간 사실 스텝업 된 선수가 몇 명 있냐고. 이랬을 때 있는 선수가 사실 이승현이에요. 그럼요. 좋은 선수예요. 진짜 노력 진짜 많이 하는 선수. 그래, 좋은 선수인데 최근 한 1, 2년간은 살짝 그런 임팩트가 떨어졌던 것도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이 자극도 받아야지.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잘 할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제가 이동욱 기자의 지금 한 2, 3분에 걸친 코멘트 4글자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쩌라고. 그건 아니고. 이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네가 잘해야지 어쩌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 개인 방송 되는 것 같은데 느낌이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냥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은 지금 한국 농구가 발전을 좀 덜 하는 거는 수많은 유망주들이 나오지만 그 수많은 유망주들이 스텝업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환경 탓도 있다고 봐요. 어떤 거냐면 중고등학교 때 어떤 지도자들, 물론 그렇지 않은 지도자들이 더 많겠죠. 지도자들이 잘한다 넌 잘해. 그리고 이 선수를 그냥 그 재능만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재능을 활용을 하고 거기에서 더 뭔가를 갖다 네가 앞으로 대성하기는 뭘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지도자들이 있죠. 근데 그런 지도자들이 더 많고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 자체에서 안주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망주들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단명하거나 아니면 기량을 더 늘리지 못하고 한계가 있는 그런 선수로 바뀌거나 저는 이런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한국 농구가 발전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 할 때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러면 저 선수도 다 사람인데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냐. 그렇죠. 장점이 있으면 노력을 하고 뭘 해가지고 장점이 생기면 그걸 하고 만약에 단점 같은 거는 얘기를 또 하고 그래서 스텝업 시키면 서로 좋은 거 아니냐. 한국농구 발전하고 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발전적인 방향 어떤 그런 의도로 한 말이다. 그렇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실 이승현 선수도 그래서 뭐 제가 좀 이제 섭섭하다는 말을 강조를 했는데 굉장히 또 맞는 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자극을 많이 받고 있다고 좋은 하더라고요. 선수죠. 좋은 선수예요. 그만큼 오픈돼 있는 선수가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인지 이번 BCG는 이승현 선수가 체중 감량. 그러니까 그때 이승현 선수의 공격 한계를 얘기하면서 어떤 몸이 조금 약간 둔한 면이 있다. 공격을 할 때 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인지 지금 체중 감량을 하고 있다고. 그 얘기하다가 5분 된 거야? 지금 우리 우리 제작자가 지금 시간 또 30분 넘어가는데 쟤네도 또 뭐 이상한 얘기하네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외국 선수 수비를 직접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더불어 이동욱 기자의 따끔한 일침. 뭐 일침에 그냥 일침이면 그냥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스텝업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 그렇죠. 그거예요. 이승현 선수. 안 내려고 해서. 이승현 선수 미안합니다. 닮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또 서운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승현 선수가 훨씬 더 잘생겼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았어요. 아니 이쪽 얘기하면 여기가 삐지고 이쪽 얘기하면 여기가 삐지고 나 어떡하라고. 서운해요. KT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T가 지금 김현민 선수가 부상을 당했어요. 지금 이제 7월 중에 자체 연습 경기, KT 팀 내 연습 경기에서 오른쪽 발목 부상을 당했는데 그 바깥쪽 인대랑 안쪽 인대가 모두 지금 파열이 된 상태래요. 근데 이게 진짜 다행스럽게도 이게 통증이 크지 않고 좀 이제 진료를 받아본 결과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통증이 크지 않아서 그래서 비수술 치료로 지금 한 4주 정도 한 달 정도를 일단 치료를 하고 복귀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좀 안타깝네. 이 선수가 사실 KT 골밑의 핵심 중에 한 명인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사실 KT 하면은 이제 김민우, 김현민, 뭐 이정재 이런 선수들이 좀 빅맨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활발하게 돌아줘야 사실 외국 선수 이번에 좀 이제 신장적으로 조금 1옵션이 일단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내 빅맨 진짜 중요한데 그 진짜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뭐 좀 개막을 많이 앞두고 다친 것, 진짜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속초에서 합동 전지훈련과 연습을 지금 9월 초 정도에 KT, 삼성, 현대모비스, DB 이렇게 네 팀이 아마 전지훈련을 계획 중인데 거의 다 세팅이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정이 확정이 됐고 지금 이제 이 4개 구단은 이거를 좀 인터넷 중계라도 좀
했으면 한다. 이 서로 간의 연습 경기를 그렇게 해서 지금 좀 추진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내기 구단이 좀 적극적이다. 예, 이런 걸 아셨으면 좋겠고 이게 아마 관중은 당연히 좀 뭐 없을 텐데 이게 이제 인터넷에 중계되면 되게 뭐 좀 많은 팬분들이 농구 갈증 해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위 농구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KGC 인상공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KGC 인상공사 1옵션 외국인 선수가 얼클락 선수, 2옵션이 라타비우스 윌리엄스 선수인데 지금 1옵션 얼클락 선수의 선택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이제 미지수인 부분이 있다.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라타비우스 윌리엄스에 대해서 저희도 극찬했었고 김승희 감독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는데 이 얼클락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김승희 감독 본인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이번 특수성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 보질 못한다, 외국 나가서 이 부분이 있어서 이게 비디오만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와서 이 선수가 공격과 수비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더 면밀히 파악한 다음에 우리 시스템에 같이 녹아들게 해야 된다. 그래서 라타비우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확신이 있다. 2옵션으로서 성공하면서 확신이 있는데 얼클락 1옵션 이 얼클락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평가 보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사실 KBL 이번 비시즌 외국 선수 어떤 영입 현황을 보면은 너무 장신화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다 진짜 커요. 물론 얼클락도 포워드 타입 치고는 2m 6cm로 큰 편이긴 하지만 이렇게 빅맨이 바글바글한 어떤 KBL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얼클락이 어느 정도 경쟁력 보이면서 이 선수가 뛸 때 오세근이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라인업이 얼마나 효과있을 것인가, 이거 진짜 좀 이슈가 아닐까 싶거든요. 예. 근데 얼클락은 제가 이렇게 볼 때 공격형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빅맨들이 좋은 빅맨들이 있고 수비를 잘하는 빅맨들이 있지만 과연 얼클락처럼 내외곽을 오가면서 뭔가 그 페이스업을 할 때 날카롭게 페네트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얼클락의 그 공격 옵션을 막아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난 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외곽에서 던지는 미드레인지도 꽤 괜찮은 편이고, 그쵸. NBA에서 어떤 활동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클래스는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전체적인 그 공격이 그렇다면 수비에서의 어떤 그 기여도 이걸 이제 맞춰줘야 1순위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미지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 얼클락이 나오는 라인업을 어느 정도 오래 가동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게 진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나왔을 때 물론 이 선수 크긴 하지만 상대 힘 좋고 뭐 2m 10까지 되는 선수도 있잖아요, 이번 시즌에는. 그런 선수들을 어느 정도 막을 것인가. 또 오세근에게 맡기기는 오세근 부상 리스크도 있고. 그렇죠. 오세근 한 20분 정도로 이렇게 일단은 시간을 조절한다고 그랬으니까. 예, 그렇게 되면 또 결국에는 뭐 김철욱 김경원 이런 선수들이 좀 중요해지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얼클락의 포스트에서 어떤 그 자리매김이 쉽지 않을 경우에는 KGC의 포스터가 약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지켜볼 만하다. 네. 예. 자, SK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자, SK는 지금 김선영 선수의 컨디션이 최고조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SK는 지금 이제 체력 훈련 하면서 몸 만들기를 갖다 주력을 하고 있고, 근데 연습 경기를 한번 했는데 김민수 선수가 살짝 허리가 좀 올라와 있는 상태, 최준영도 살짝 그런 상태. 그거는 이제 그냥 이제 통과 의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준비를 한 상태에서 웨이트를 하다가 경기 뛰게 되면 안 쓰던 근육을 갑자기 써야 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통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김선영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2년 동안 잔부상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기를 갖다 많이 못 뛰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올 시즌은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제가 그럼 최근 2년 동안은 왜 그렇게 좀 힘들었냐? 일단 그 대표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컸다. 근데 그게 이제 일정의 어떤 빡빡함이 아니고 김선영 선수의 어떤 특성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 김선영 선수는 기본적으로 왜 고민하면 살 빠지는 굉장히 부러운 체질들이 있잖아. 알지, 그죠? 저는 제가 그런 체질 아니어서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저는 고민하면은 그 먹는 걸로 풀어서 더 찌거든요. 그 저도 그렇거든요. 네, 가만히 있으면 살이 쪄야 정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먹으니까. 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살이 빠지는 체질들이 있어요. 그 부러운 체질들. 축복받았네요. 그렇지. 네. 김선영이 이제 그런 체질인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좀 빠지는 그런 체질인데.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선수가 이제 한번 뭐에 푹 빠지면 거기에서 이제 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성격은 있지만 그걸 빠져나와가지고 다른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약하다. 그게 김선영과 양동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라고 이제 문경 감독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실제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포메이션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김선영의 시간이 좀 필요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국가대표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했을 때 심지어는 SK가 주로 쓰는 패턴조차 국가대표에 있다가 이렇게 오면 처음에는 좀 혼란해하는 그런 거 있을 때 이제 그런 캐릭터인 거죠. 예. 그런 이제 특성을 지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 이제 대표팀하고 소속팀하고 오가면서 살짝 이렇게 혼란이 있었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스트레스로 인한 그 몸무게 감소에 대한 밸런스 감소. 그래서 잠부상 이런 이제 악순환이 좀 있었던 건데 이제 그런 고리가 끊어진 거죠. 그리고 지금 훈련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이 선수도 굉장히 열심히 한 선수니까 하고 있고 그래서 올 시즌 좀 기대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기대를 하고 있다면은 역할의 어떤 확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의 확대를 일단 지난 시즌에는 세트 오프en스에서는 김선영은 안정적인 볼 배급을 했었고 네. 그 공격에서는 그 슬래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속공의 어떤 지휘자였는데 이번에는 공수 모두 한 25분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공수 모두 힘을 주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뛰고 25분 동안 뛰고 탁 나오는 그런 식으로 지금 역할을 갖다가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전 시간을 줄이면서 어떤 체력적인 부담을 좀 덜고 그 이제 그렇게 던 체력을 이제 수비에 좀 더 쓰는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김서현 선수가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비판을 받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에서야 뭐 두말할 것 없이 진짜 뛰어난 선수인데 수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게 또 어떤 마른 체형과도 조금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체력 문제랑도 연관이 있는데 이게 좀 이번 시즌 개선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김서현 선수 컨디션도 최고 좋은데 체질이 더 부럽네요. 아 너무 부러워. 그렇습니다. KCC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CC가 아까 우리 속초에서 4개 팀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쵸. 이제 그 익산 리그라고 그래서 익산시하고 지금 협의는 다 됐어요. KCC, KGC, 전자랜드, SK 합의는 다 됐는데 아직까지 뭐 대관 문제라든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변수 문제 때문에 정확한 일정은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렇죠. 그렇게 갖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송교창 선수 같은 경우에 송교창은 이제 외곽 공수 보강에 지금 연염이 좀 없는 그런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스피드가 좋잖아요. 그렇죠. 신장 대비 되게 빠른 편이죠. 되게 빠른 편이죠. 되게 빠른 편이고 그래서 스윙맨을 이제 구석구석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문제는 이제 그게 이제 항상적으로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이제 어떨 때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게 이제 외곽 수비 어떤 문제점 중에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서 지구력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송교창은 외곽에서 어떤 공수 옵션을 갖다 좀 많이 보강하는 그런 작업을 갖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송교창 선수 얘기 나온 김에 그 이제 저희 댓글 중에 질문에 이 버넌 해밀턴 코치와의 어떤 이야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송교창에게 도움을 주고 있느냐 이 얘기가 있으셨어요. 네, 질문에. 이동환 기자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좀 구체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사이드 스텝백 동작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송교창 선수가 뭐 이제 사실 2m답지 않은 어떤 기술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지난 시즌에 이미 그 중에서 좀 독특한 게, 그러니까 스텝백도 종류가 2가지 정도 있어요. 그냥 앞뒤로 오가는 그냥 평범한 스텝백. 앞뒤로 오가는 스텝백 있고 좌우로 오가는 또 그렇죠. 좌우로 오가는 사이드로 오가는 스텝백이 있습니다. 이게 뭐 NBA로 치면 제이슨 테이텀 선수가 되게 많이 하는 거고 앞뒤로 오가는 건 또 루카 돈치치가 좀 많이 하는 건데 이 제이슨 테이텀이 많이 해서 사이드 스텝백 동작 같은 경우는 이 버넌 해밀턴 코치가 꾸준하게 훈련하면서 익힌 거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평가가 있다고. 해밀턴 코치는 사실 이런 걸 좀 같이 1대1 훈련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걸 같이 해도 어떤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는 선수는 없다고 해요. 근데 송교창은 굉장히 빠르게 습득하는 어떤 특징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재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 꾸준하게 1대1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송교창 선수가 지난 시즌에 득점 1위를 차지했었고 리그 대표하는 스코어러로 올라섰단 말이에요. 뭐 수비에서는 이동현 기자가 지적한 어떤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공격에서 이 정도 사이즈의 이 정도 득점력 보여준 선수 진짜 우리나라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포워드로서.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버넌 해밀턴 코치의 공이 굉장히 크고 KCC가 계속 이 버넌 해밀턴 코치와 같이 가는 부분도 어떤 송교창의 성장과 다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어떤 젊은 선수들, 그러니까 송교창 외에도 다른 선수들도 해밀턴 코치랑 1대1 훈련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KCC 다른 선수들의 어떤 성장에도 좀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였고요. 전찬진 감독이 지금 그래서 시즌 플랜이 좀 나왔는데 핵심은 10인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높고 지난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그런 농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인데 요거 구체적인 거는 다음 주에 저희가 또 한번 말씀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 2부가 지금 이제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항상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